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물건 이상하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의 물건인데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한 8일 후에 입찰일 일이네요. 감정가 1.61억이고 한 번 유찰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점유자 정씨가 있고요. 점유자 정씨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주거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이고 전세 금액은 7천만원. 그리고 확정일자는 써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은 게 아니라 전세권 자체가 우선 배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란에 전세권 설정 등기일자라고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전세권 자체가 우선 배제권을 가지고 있고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 배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세권자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전세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런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 즉 모든 등기 중에 가장 먼저 설정된 날짜가 전세권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 물건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면 이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 등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돼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다시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첫 번째는 배당 요구하거나 또는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물건 경매 신청권자는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경매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배당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실수한 건가? 라고 당연히 문건 접수 내역부터 살펴봅니다. 쭉 살펴봤는데요. 문건 처리네요. 대법원 경매 가입 사이트에 갔으면 현재 그 법원에 접수된 모든 서류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접수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정씨에 대한 정씨 요즘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안 보이니까요. 정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씨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매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씨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권리인 이 물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권리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여기에 가압류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가압류.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가압류가 표시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낙찰자가 7천만 원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를 구별지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살펴본 내용은 매각 물건 명세서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에 보다시피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일자에 가압류가 표시되어야 함은 물론 하나 더 중요한 게 이곳에 전세권이 인수라고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반드시. 이게 그럼 반드시 표시된다는 건 얼마나 정확하게 반드시 해야 되냐. 이게 바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자, 2009-40790이라는 판례를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매 담당 공무원 등의 집행적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나옵니다. 즉 이곳에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낙찰자가 낙찰받았는데
전세권 인수다. 그렇게 되면 국가보상 책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국가보상 책임이니까 내가 이거를 했는데 문제 생기면 국가가 보상해 주겠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 정도뿐만 아니라 이 국가보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명도뿐만 아니라 대출도 안 될 것이며, 이 낙찰자 물건에 대해서 선수의 전세권이 있으니까 대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항상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걸리게 된다면 만약에 법원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곳에 표시가 안 됐거나 또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이 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표시가 안 돼서 여기에 그냥 표시를 안 했거나,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사항인 것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실수로 만약에 놓쳤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고 불허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아마도 불허가 결정이 나면서 다시 매각 물권명세가 기입이 되면서 이곳에 인수사항으로 표시돼서 다시 경매를 재경매를 시작하게 되겠죠. 이처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하게 국가보상 책임이 있으니까 문제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원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말소기준 권리로 잡았냐, 낙찰받으면 7천만 원이 인수이냐, 소멸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확실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낙찰받았더니 매각 불허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낙찰받으러 갔던 시간 낭비를 했잖아요. 하루라는 시간을 걸려서 보증금도 은행 들려서 보증금도 찾아야 되고요. 이런 시간 낭비를 했으니까 불허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그대로 입찰해도 소멸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전환정이면 되는 거니까 법원에 이런 것들은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순위 전세권 조심해야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 낙찰자가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고 소멸되는 전세권이 있으니 그 선순위 전세권의 기준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경매를 신청했는지,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을 했다면 선순위 전세권에 해당을 해서 소멸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소멸되지 않으므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